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모와 크게 다투신 며느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시모와 다툼 끝에 결국 시모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하시는데요. 무슨 사연일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시모에게서 항복 선언을 받아낸 며느리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저더러 독한 년이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독하다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조금 독하게 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며느리라고 해도 시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는 않았고 그 결과 지금처럼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 같아 기쁨이 앞섭니다. 남편을 좀 이용한 것 같아서 남편에게는 앞으로 더 잘해줄 생각이에요. 물론 시모가 딴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 얌전히 지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을 3년 정도 보냈는데 연애 기간에는 큰일이 없었어요. 서로 잘 맞고 또 서로를 위해주는 전형적인 동갑내기 애인 사이였습니다. 시댁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사이를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결혼 후 정신병자처럼 굴던 시모도 연애 기간에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도 소소한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요. 몇몇 에피소드 중 유독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네요. 제가 시모를 처음 어머님이라 부른 지 얼마 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를 식당에 모시고 갔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 괜찮으셨어요? 제 질문에 시아버지는 잘 먹었다고 평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식당은 시아버지 입맛과는 다소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식을 좋아한다고 들어서 중식당에 모시고 갔는데 또 시아버지가 단맛이 강한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간 중식당이 하필 음식을 무척 달게 만드는 곳이었던 거죠. 설탕 대신 사카린을 쓰는 게 아닌지 의심될 만큼 달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는 제게 나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잖아요. 막말로 얻어먹은 입장에서 제게 뭐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달랐습니다. 음식이 이게 뭐니? 네? 우리 남편 단 음식 입에 안 맞는 것도 몰랐니? 이런 식당에 데려와서 헛돈만 쓰고 뭐 하자는 거니? 정말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분위기 있는 중식당이라고 생각해서 모시고 왔는데 음식 맛이 달다고 욕먹는 기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러웠어요.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시모에게 한 소리 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낯을 봐서 참았지만요. 아무튼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시모가 가진 문제의 근원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다 표현한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100% 맞게 살 수 있겠어요?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조금은 참아가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시모는 자기 마음에 100%안 맞춰주면 꼭 한 소리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만만한 사람 상대로만요. 시아버지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시모 누나나 다른 아이든 친척분들 앞에서도 다소곳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나 제 앞에서는 조금만 수틀려도 바로 마음에 안 든다고 입 밖으로 뭐라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많이 망설였던 것도 시모의 정신 문제가 컸어요. 이건 편집증도 아니고 과대망상도 아니고 그냥 정신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남편도 제 마음 이해하고 시모를 자기가 제어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직전에 시모가 이런 말도 했어요. 요즘 애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최소 2년은 우리랑 합가해서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배워야 하지 않겠니? 저는 이 말을 듣는 즉시 남편에게 말했죠. 합가는 곧 파혼이야.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자기가 정리해. 남편이 어찌저찌 노력해서 합가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하였고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들었네요. 시모가 꼴불견이지만 어쨌든 남편 엄마잖아요. 시모와 싸워가면서 살면 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남편이 속상할까봐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시모가 이런저런 소리하고 강짜 부리는 것도 일부러 제 선에서 무마시켰어요. 물론 시모 말을 100% 들어준 건 아니죠. 정신병자에 가까운 시모 말을 100% 맞춰주면 인생을 못 살걸요. 그래서 시모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애를 들면 한 달에 2번은 시댁에서 자고 가라는 요구 말이죠. 이건 남편도 시아버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서 결국 취소되었지만요. 그렇게 시모와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했어요. 점점 시모의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게 늘어나서 제가 그걸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석 달쯤 전에 시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합가하던가 아니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뭐라고요?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안 듣고 너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늦기 전에 내가 시집살이 좀 시켜야겠어. 시모 입에서 직접 시집살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기도 며느리 생활 해봤으니
시집살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잘 알 텐데 그 대놓고 제게 시집살이 운운한 거예요. 화도 나고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고 무엇보다 이 시모라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면 제 삶이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손봐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손봐줄까 하고 고민하다 결국 시모의 약점을 찌르기로 했습니다. 시모가 정말 아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 아들과 다니는 봉사단체요. 그 두 곳을 치면 시모에게 타격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마침 저도 시모 따라 문제의 봉사단체에 몇 번 간 적이 있고 카톡 연락망도 있었거든요. 일단 그걸 활용해서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단체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입으로는 봉사네 뭐니 외치지만 정작 자기 며느리에게 대놓고 씹살이 시켜야 한다고 할 정도의 정신병자라는 것을 알렸죠. 선동과 날조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시모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만 모아도 가관이 따로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시집살이 10년이 기본이었단다. 며느리가 우더른을 잘 돌보지 않으면 집안 대가 끊기고 멸족된다. 이런 저주 섞인 메시지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니까요. 그것들을 시모 다니는 봉사단체에 퍼뜨리고 다녔고요. 그러고 나니 당연히 시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단체에서 대놓고 징벌은 안 받아도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다 퍼졌더군요. 사실 그 단체 평균 연령이 젊은 편이고 시모는 일종의 노인 우대로 모시고 다녔던 건데 그 노인이 며느리에게 이상한 소리나 하는 정신병자라는 게 널리 퍼졌으니까요. 처음에는 시모가 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다 뒤늦게 알고 난리치더군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그런 일을 왜 했던 줄 알아? 왜 그랬는데? 어머님이 날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하셨잖아. 조만간 합가 아니면 자기가 우리 집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드린 거야. 이래도 어머님이 안 물러나지? 그럼 자기랑 헤어질 거야. 난 자기 사랑하지만 어머님은 도저히 용납 못해. 이쯤에서 그냥 나랑 시모랑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던가 이혼하던가 자기가 결정해. 저도 남편도 서로를 사랑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물러날 수 없었어요. 시모를 방치하면 제 남은 삶이 망가질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결국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일이 거기까지 오니 시모도 현실을 깨닫더군요. 제가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절 잘못 건드렸다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봉사단체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남편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저는 정말 시모를 이 사회에서 생매장했을 겁니다. 시모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깨닫고는 꼬리를 말았어요. 남편 통해서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앞으로 서로 죽은 사람처럼 보고 살자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말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시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대로 정말 평생 시모를 안 보고 살지 나중에라도 용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시모가 자기 잘못을 완전히 깨닫고 제게 사과를 하던가 최소한 다시 교류하며 살자고 이야기를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런 일이 없다면 평생 시모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거죠. 나중에 죽고 나면 장례식장에나 가줄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모와의 다툼 끝에 결국 절연을 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행복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